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무척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추석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어제는 제가 밤늦게 이제 한 7시 30분에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희 일가족이 이제 차에 다 타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가는 그 치과를 갔는데, 이제 가서 기다리는 그 스케일링 하기 전에 이제 좀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등받이 기대서.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근데 그 환자 차트가 있잖아요. 왜 나이가 있고,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 그리고 만 몇 살 딱 이렇게 있는데, 어저께 그날, 어제는 왜 그렇게 제 나이가,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50줄이라고 그래서 딱 했는데 51세, 만으로 50세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 숫자가 제게는 굉장히 낯설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동안 내가 이제 말로만 50줄입니다, 50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어떤 이제 그 병원이라든가 어떤 관공서에 갔을 때 내 나이가 이제 만 50이구나 라는 그 숫자를 딱 보는 순간 감회가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이제 꺾어진 100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뭘 하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요즘 제가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건강이 전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40대 30대는 정말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지혜롭지 못하게, 현명하지 못하게 이제 했던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50줄이 드니까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이제 좀 그때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덤벼서 이렇게 앞으로 무조건 직진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좀 이렇게 몸도 좀 많이 좀 이렇게 노화가 됐다고 하면 그런데,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좀 시간을 갖고 보게 되고, 좀 더 같은 길을 간다 그래도, 같은 시간을 이제 쓴다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몸을 좀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는 좀 나를 보듬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 일례로 여러분 다음 주면 추석이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추석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행을 혹시 가시나요? 아니면 오롯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안에 제가 딸인데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맞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대소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선봉에 서죠. 말이 좋아서 선봉에 서는 건데,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불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속 쪽에 가깝다고 해야,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제사도 지내고, 명절 때는 차례도 지내고, 그런데 지역마다 왜 차례 지내는 풍습이 좀 틀리잖아요. 전 제주도라서 이렇게 좀 약간 음식도 틀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라고 다 똑같지가 않고 집안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틀린 그런 이런 제사 문화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50살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차례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이제 몸에 수술을 2번 칼을 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사를 계속 가야 되나, 차례를 계속 지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항상 동생들한테도 힘들다는 이제 얘기를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제 밑으로 여동생이 2이고 남동생이 1인데요. 남동생은 이제 잘 모르겠고, 일단 여동생 2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언니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사도 없애자, 아니면 합제를 하자, 그리고 차례도 지내지 말자, 이제 별게 없다, 죽은 다음에 솔직히 죽은 후에 사후에 그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을 가고 산 사람은 산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계속 동생들 얘기도 듣고, 그게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제사를 좀 이렇게 없애든가, 합제를 하든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차례도 이번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갔는데, 제가 이제 50년 동안 그렇게 제가 살았던 인생 때문인지, 뭐 50년이라고 그러지만 제사를 제가 관장해서 지낸 지는 제가 한 20년이 저가 오롯이 책임지고 한 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에 그런 룰에 제가 얽매여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약간 우매해서 그런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그런 맞달로서 살아가온 제 인생에 대한 그런 뭐 이렇게 탄성의 법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래서 간소화 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이제 저희 조상들이고 제 부모였고 저희 이제 형제였고 그런 분들의 제사를 기일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제 몸이 좀 힘든 게 낫지 마음만이라도 편하자라고 해서 어제는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동생들하고 가족과도 이제 협의를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간소화 시키자. 일단은 음식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많이 만들지 말고 어떻게 주문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주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최소한의 것으로 이제 단촐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좀 마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다 해놨습니다. 이제 송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가 한번 시켜보자 그랬어요. 이제 종류별로 한번 시켜서 한번 일단 먹어보고 이제 괜찮으면 계속 여기서 이제 공사하는 방향으로 가고 고기도 다 주문을 해놨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서 이제 추석 전에 가서 이제 뭐 코스트코라든가 장을 보는데 보통 저희가 장을 한 이틀을 보거든요. 그러면 가면 그 시간이 오로지 이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게 여기 가까이 있는 뭐 어떤 매장은요. 강강술래를 합니다. 가서 사람 줄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추석부터는 굉장히 간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같이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추석 얘기를 꺼냈는데 여러분 추석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일단 이렇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 많이 이렇게 음식 같은 경우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뭐 손님을 따로 이렇게 막 치르진 않는데 제사상도 이렇게 간소하게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후손으로서 이제 조상들이 바라는 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내 후손이 불편하고 이렇게 몸이 아픈 걸 원치는 않잖아요. 내 후손이 살아서 행복하게 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느 정도의 그런 도리는 하고 지내는 걸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부터는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도리도 좀 어느 정도는 챙기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추석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 제가 너무 좀 중언부언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이제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일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집안일이라는 게요. 가사일이라는 게 티가 안 나. 음식을 만들잖아요. 아침에 한 상을 차려. 근데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 반찬 있고 이렇게 밑반찬 있고 반찬 좀 한두 가지 만들고 국하고 밥하고 하면 저희가 5식구인데 이렇게 앉아서 먹는데 상을 차린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동생들 막 도와주거든요. 주스도 갈고 막 그러고 또 건강 때문에 웬만하면 인스턴트를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집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1시간에서 2시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근데 그 시간이 참 저한테는 황금 같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티가 안 나. 청소도 티가 안 나고 빨래도 티가 안 나. 근데 내가 노는 사람이냐? 노는 사람이 아니야. 나 경제적인 활동도 해. 나 돈도 벌어. 그런데
이 가사 일을 안 할 수 없어. 왜냐면 살아야 되는 생활이니까. 근데 정말 티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다가 또 애까지 키우시잖아요. 와, 그러면 진짜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돼. 뭐 며느리로서 딸로서 무슨 가족의 그 형제 자매 누나 아니면 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해야 돼. 와, 이게 장난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하고 지냅니다. 근데 전 다행히 결혼을 안 해서 애는 없습니다. 뭐 애가 없지만 동생들이 애겠죠. 저한테는 자식 같은 건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추석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분들, 저와 나이가 연배가 비슷하신 40대, 50대, 60대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말 궁금해요. 정말 궁금하고, 어느 정도까지, 요즘 뭐, 며느리가 전처럼 이제 뭐, 기일이라든가, 이제 차례 음식을 만들고 막 그런 경우 집안도 있지만, 옛날처럼 독하게 며느리를 그렇게 혹사시키진 않잖아요. 요즘 시부모님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 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저희 뭐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좀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 80이 넘으셨는데 저는 여태껏 살면서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제가 한 20년 이상을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솔직히 저희 7살 위 오빠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20년이에요. 20년이 다 되고 있는데,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죠. 할머니 제사도 제가 지냈는데요. 그래서 제사는 많지가 않아요. 제사는 뭐 1년에 3번, 그리고 뭐 추석하고 설날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 2번, 이렇게 해서 5번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러면서, 어머님의 아들도 공부를 시켰고, 어머님이 낳으신 저희 딸들이죠. 같이 이렇게 물론 도와서 살고 있지만, 저희 어머님이요, 단 한 번도 저한테 고생했다, 수고했다, 고맙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 저희 어머님이 주간보호센터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한 20년을 저희 어머니가 한 60대 초반부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집에 계시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셨는데, 60대 초반부터 하셔가지고 한 10년 정도는 10년에서 10년 조금 더는 이제 저희 뭐 살림을 좀 하셨는데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겠네요. 뭐 15년 안 될 것도 같은데 뭐 어차피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단 한 번도 이제 그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살림을 이렇게 같이 동생이 물론 이제 밑에 여동생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같이 보듬으면서 이제 일들 하고 항상 이렇게 하면서 동생들이 또 말썽도 많이 피운 동생들 많아요. 그래서 이 동생들도 같이 이렇게 보듬으면서 같이 가고 그러면서 참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제 동생들도 그런 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많이 느꼈을 텐데 단 한 번도 이렇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이 넘으니까 굉장히 서운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만 알 수가 없어. 나이가 드니까요. 이제 본인만 아시는 것 같고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안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시는 분 같고, 그래서 참, 너무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전 솔직히 어머님의 남편, 저희 아버님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님의 제사, 그리고 얼굴 단 한 번 뵌 적도 없는 저희 할머니, 기일까지, 그리고 저희 오빠, 기일도 제가 다 지내고 있는데, 명절 2번.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저희 집안의 그건 제가 어떻게 보면 주추돌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니까 되게 서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해서 오늘 이렇게 인생 얘기 풀고 있는데요. 혹여 이제 저랑 같이 공감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안 보셔도 되시는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여 여러분 주위에서 고생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분명. 본인이 고생할 수도 있어. 근데 본인 말고 딴 사람이 고생할 수도 있다고. 어머님이 고생할 수도 있고, 내 언니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형님이 고생할 수도 있고, 내 동생이 고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남편이 고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럼 서로 정말 고생 많다. 라고 이번 추석 때 한번 보듬어 주세요. 나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인지 모르겠어. 아들만 아들이라 그러고 딸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너무 괘씸해. 제가 50이 넘으니까 내가 이상하게 인생 얘기하면서 내가 이게 성토하게 됐는데, 아, 왜 그렇게 딸들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님들, 옛날에 맏딸은 왜,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랬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큰딸들 고생 참 많이 했잖아요. 물론 제 밑에 저는 봤을 때는 저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제 밑에 있는 동생들도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동생들도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언니가 제사 때나 추석이나 설날 때 음식하고 그러면 얘들이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계속 따라서 뭐 설거지해야 되고 뭐 음식 가듬어야 되고 계속 하니까 이건 정말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방귀를 든 건지도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언니가 하니까 안 따라갈 수도 없고.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생하시는 맏딸이든 고생하시는 그 밑에 동생분이시든 아니면 다른 분이시든 특히 우리나라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 맏딸이 고생 많아요. 그럼 이번에 맏며느리가 고생 많고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요. 고생한다 참 네가 귀하다라고 꼭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 한 번쯤 이렇게 안아주세요.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춤추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그 에너지를요. 엄청 끌어올려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요. 참 이기적이시게 단 한 번도 제가 50평생 살도록 단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생에는 글렀다. 이 생에서는 글렀다. 내 생에 보자. 분명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항상 이제 어떤 데는 악다구니를 하거든요. 동생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글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지긴 했는데 주위에 가족들 고생 많이 하시니까 고생한다고 보듬어 주시고요. 뭐 하나라도 이렇게 뭐 하면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들어주세요. 들어주면 정말요 그 사람 춤추게 합니다. 신이 나서. 그러면요 더 열심히 하고 정말 이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든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몸은요 따라오는 것 같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근데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힘들면 여러분 정말 주저앉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좀 많이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몸에 독소가 계속 쌓이는 거니까 적당히 드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여러분 음식 조금만 하시고요. 같이 만들어 드세요. 아니면 시켜서 드시든가 그렇게 드시고 최소한의 음식을 준비하시고 가족들과는 행복한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성토한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추석 그리고 어떻게 보내는 게 행복한 시간인지 한번 같이 공유해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